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유례없는 대재앙에 붕괴 시작되다. 대재앙 이면에 감춰진 충격 비밀의 전세계 경악.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은 25명, 수해민은 124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액만 해도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의 부실 건물, 인프라들은 수시로 무너지며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최종적인 경제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허난성 성도로 인구 1260만 명인 정저우는 중국 동부 내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황해와는 약 500km 떨어져 있지만 대륙의 젖줄이라는 황허강과 접해 있어 예전부터 폭우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는 기상관 측 역사상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수리부 홍수가문 피해방지국 자료를 보면 정저우에는 지난 17일부터 20일 저녁까지 사흘 동안 무려 61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정저우의 연평균 강수량 640.8mm에 육박합니다. 특히 2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정저우에 201.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1975년 기록한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을 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섬을 제외한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기도 합니다. 또 이날 1시간을 포함해 24시간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는 평균 457.5mm로 1951년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고였습니다. 중국은 연일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 때문에 흘린 세계인의 눈물은 이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닥쳐.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이번 폭우를 1000년 만의 폭우라고 부르는 것은 이번 폭우의 수준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외신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 인프라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기상국은 이번 폭우가 태풍 인파가 정저우 상공의 고기압 기류를 강타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허난성이 대기 중에 습기가 쌓이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어 심각한 폭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저우 주변 지형도 한몫했습니다. 정저우는 황하 강변에 위치하고 타이양 산맥과 푸니우 산맥 등에 둘러싸여 있어 습한 공기가 솟아오르는 지형입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유례없는 폭우로 이어진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육해상계 통계 삼박자. 그러나 해외 외신들은 이번 재앙의 근본적 원인을 폭우가 아닌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근본적인 인프라 시설 구축 미비 그리고 경악스러운 부실 공사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태의 피해를 더욱 야기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관영 언론이 재난 상황에서 종종 군을 포함한 구조대원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며 재난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경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학 교수 잔장은 SNS 웨이보에 허난성의 방송국들은 공공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정규 프로그램인 애국주의 드라마를 계속 방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발생한 산불은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자국에 발생한 홍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피해를 축소시켜 내보내고 있습니다. 허난성 지역지인 다샹신문은 20일 오후 9시 갇혀있던 정저우 지하철 승객들이 차례로 대피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정저우 지하철 안에는 물이 차올라 승객 500여 명이 갇혔고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1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부상자도 5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국영매체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인민들을 생각한다면 제발 애국 드라마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구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네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일으킨 대참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은폐와 조작 속에 홍수와 침수, 산사태는 더욱 커져갔고 지하철이 잠기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었으며 전기와 통신 케이블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홍수 사태에 건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돼 다시 한번 중국의 경악스러운 부실 공사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는 이미지에 혈안돼 모든 인프라 사업의 거칠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세계 최단기 건물들은 세계 최악의 건물이 됐죠.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룽 양성 하얼빈시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순식간에 건물에서 분리된 지붕은 바닥에 떨어져 지나가는 시민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풍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쑥대밭이 된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1시간도 채 안 돼 3,590여 세대가 순식간에 폐가로 변했으며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도 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진도 아닌 바람에 의해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장시성 핑샹시에서는 6층짜리 아파트 3개층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매몰된 14명 가운데 8명은 구조했지만 6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내부 내장 공사를 하다 건물이 붕괴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렇듯 두부공정으로 불리는 중국의 부실공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스촨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000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죠.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으며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늘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대나무로 안 지었으니 발전했다고 해야 하나. 이러한 중국의 난림 공사는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악명이 더 높은데요.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는 부채 폭탄에 부실 공사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세운 이슬람아바드 공항의 부실 공사가 대표적인데요. 2020년 8월 이슬람아바드 공항 이용객이 SNS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새로 지은 최신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고 천장의 타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네티즌들은 중국 기업의 공사비를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고 분노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70조 규모의 1대1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항만, 댐,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네티즌들은 중국의 무엇을 믿고 거금의 밑을 져 댐을 건설하는지 모르겠다. 중국 댐의 80%가 넘게 부실 공사 판정을 받았음에도 파키스탄은 문제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 다수댐 수력발전소 현장으로 향하던 출근 버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중국인 엔지니어 측량사 9명이 숨지고 중국인 인부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1대1로의 피해라고 지적하며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 내에서도 중국 부실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건설업계에서는 금다리, 은대로, 다이아몬드 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리와 대로도 수익이 높지만 댐 건설 사업에서 많은 비리를 저질러 돈을 빼돌린다는 뜻이죠. 실제 부실 공사와 비리 의혹, 언론 통제로 인해 댐이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동부 허난성의 반차오 댐이 허물어져 하루 만에 17만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요. 이때 중국인에게는 언제 곧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작년에도 중국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 댐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최고 수위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댐의 외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이 포착돼 중국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산샤 댐이 있는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SNS에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중국인들이 산샤 댐의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산샤 댐이 유례없는 부실 공사와 비리의 온상이 된 이력 때문입니다. 이 댐은 공사를 시작할 때 측정한 초기 예산의 2배 이상인 1,800억 위안 약 32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 못해도 16조는 해먹었다는 거죠. 대만 등 중화권 매체들은 산샤댐 공정에 투자된 공사비 가운데 외국에서 부실 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건축비의 3분의 1 정도가 빼돌려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산샤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버유밍 전 베이성 부성장입니다. 거 부성장은 산샤댐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로 시진핑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옷을 벗어야 했고 2015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2013년까지 산샤댐에 관련해 공표한 불법 행위는 약 80건, 사법 처리 인원은 113명에 달했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자금도 34억 4,500만 위안, 5,900억입니다. 사실 이건 푼돈이고 거금은 이미 지도부 주머니에 들어갔겠죠. 부정부패와 비리는 부실공사라는 안전성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국무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수리부의 텐이랑 수재방지 국장은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가 넘는 댐 중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혹은 잠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중국 전역의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엔 산샤댐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리학자인 황한희 전 칭화대 교수의 이야기도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산샤댐 건설을 반대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배제된 황 교수는 임종 직전까지도 산샤댐은 절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샤댐에 대해 12가지를 경고했습니다. 하류 제방 붕괴와 수질 악화, 기상 이후 초래, 지진 빈발, 생태계 악화 등인데요. 이 가운데 11가지가 적중하고 하나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댐 붕괴죠. 그러나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길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바라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피해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중국. 우린 너네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닥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